그러니까 좀 배송을 그 물량에 따라도 다르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송 완료하는 시간대가 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송 완료하는 시간대는 상당히 다양하죠. 그 개인 역량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지역적 특색도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은.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점심시간 12시 1시 정도 이전에 끝나는 분들이 한 7, 80% 이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3시 이전, 4시 전 끝나는 분들은 90% 안쪽이고요. 진짜 한 몇 명 정도가 이제 그 이상 시간이 들어가고요. 진짜 일찍 끝나는 분들은 뭐 오전 8시에 끝나는 분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와, 예. 그분들은 초스피드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배송 용량도 잘 갖춰진 분들이죠,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한 300팩을 배송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은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까요?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300팩이라고 하면 저희가 숙달된 분들 이걸 한 시간에 몇 가구를 가냐 약간 이런 걸 저희가 계산을 해요. 한 시간에 몇 가구를 가냐 하는데 이건 지역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배송 역량이 따라주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시간에 한 12, 가구 정도 이상은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은 대신 빨리 하는 분들은 시간에 25집, 6집도 가긴 해요. 예. 그랬을 때 한 집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팩수가 2007팩에서 3팩 이상 정도 됩니다. 과거보단 한 집에 나오는 팩수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00팩을 치고 평균 이상 정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분이라고 치면은 배송 시간이 300팩을 하더라도 뭐 7시간 안쪽도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쿠팡생수도 이제 다른 배송 기사와 마찬가지로 주 6일 근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죠, 쿠팡은. 예, 맞습니다. 예. 휴무를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 휴무는 한 주 전에 저희 기사님들끼리 협의를 해요. 예. 요즘에 이제 다 쓰고 있는 카카오톡 이제 투표창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고 지정하지 않는 거는 기사님들이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반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투표를 해서 하루에 휴무 인원을 상한선을 제한한 다음에 우리 기사님들이 서로 조절하게 해서 쉬고 있습니다. 주에 1일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력의 영역도 존재해요, 확실히. 일하면서 일찍 출근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일 끝난 분들은 오전 시간 중에 업무를 전체를 종료하고 뭐 배송이 끝나면 저희 배송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따로 터치받는 게 전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후 시간을 자녀분들 양육에 또 쓰시는 걸 큰 매력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자녀의 하원 이후에 본인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 쓰시는 분들, 현실적으로 그게 매력이다 하시는 분들도 대화 중에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일요일 날 또는 빨간 날 쉬는 것이 아니고 평일 날 쉴 수도 있는데 평일 날 쉬는 장점도 있죠. 어떤 것? 평일 날 휴무를 갖는 그런 장점요. 평일날 휴무를 가는 장점은 이건 장단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인 스케줄을 잘 관리한다면 주말 휴무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서로 상호 조절해서 주말 때 식구들과 일정을 보내는 일정도 가질 수 있지만 평일날 꼭 일정을 가져야 되는 스케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 스케줄 보내는 일정은 뭐 특이사항 없으면은 기사님들끼리 서로 배려해서 내가 원하는 날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평일날 쉬지 않더라도 오히려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시간 쓰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좀 적응 기간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좀 물량을 좀 처음부터 많이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럼요. 네. 왜냐면 물량을 적게 드리는 거는 돈을 적게 벌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신규 기사님의 오직 안전을 위해서요. 왜냐면 제가 면접을 볼 때 저도 쿠팡생수 배송을 2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분명히 물량 평균치는 존재하지만 개인에게 그 평균치가 다 들어맞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면접 볼 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페이스를 잘 알고 그 물량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 페이스를 모르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본인 페이스를 알려면요, 적은 물량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하셔야지 본인 페이스를 알고 센터장님들도 그걸 인식을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달 정도만 하더라도 본인의 어느 정도 페이스는 파악이 되고요. 뭐 3개월 정도 되면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어느 정도 할지를 본인이 판가름하십니다. 예. 막 시작하는 분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좀 주의사항이 좀 있으시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마음가짐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직장이에요. 그렇죠. 열정페이는 없죠. 여긴 배송한 만큼 받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대리, 과장, 부장, 임원들의 업무 역량도 차이 나고 월급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생수업계, 배송업계에 진출했다고 해서 내가 3, 4개월도 안 됐는데 여기 있는 경력자분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보다는 어느 궤도에 오르는 시간이 분명히 짧아요. 그걸 좀 우리 본부장님이 직장이라고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제 우리 배송기사는 개인 사업자이면서도 그럼요. 또 일정한 통제를 받는 특수고용직인 거죠. 그럼요. 예. 저희는 근로자 형태와 자영업자 형태를 중간 정도로 나라에서도 이제 명칭을 했어요. 예. 특수 형태 근로자.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되는 법률적으로도 약간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업무하시면서 완벽한 직장인은 아니지만 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는 분들은 약간만 평정심을 가지시고 좀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시면은 조금 더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갈 때 안전하게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